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타당성을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전현직 특수통 검사들의 구두 변론에 승패가 갈릴 전망인데요. 최종 결과는 검찰과 이 부회장을 넘어서 삼성의 미래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상황과 함께 이에 따른 삼성의 앞날까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 또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종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중인데 삼성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검찰도 긴장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시간 현재. 지금 운영지침상 심의가 비공개여가지고요. 그 안에 있는 분 아니고 밖에서 아무도 모르시겠죠.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일단 예정된 종료 시간은 오늘 오후 5시 50분까지인데 상황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제 의견서를 내고 PT를 하고 어떤 형식으로 이게 진행이 됩니까, 절차는? 보통 양측에서 이제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심의위원들이 한 7 현안위원회 위원들이 보겠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검찰과 그 양측의 어떤 변호인단이 빠진 다음에는 내부에서 토론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양쪽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동안 수사를 해온 특수통 검사, 또 삼성 측에서는 또 특수통 출신 변호사 어떤 분들이 지금 참여했습니까, 이번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 측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수사를 지휘했던 이복현 주임 검사, 그다음에 최재훈 검사, 김영철 검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삼성 측에서는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출신이죠. 특수통 출신이 김기동 변호사, 그다음에 이동열 변호사 이렇게 특수통 출신의 변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 최지성 이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을 못 맡겠다 회피 신청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임시위원장을 뽑는 그런 절차도 진행이 되겠죠. 예, 운영 지침에 그 위원장이 없을 때 직무대행을 호선하여 서로 논의해서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어서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5명의 위원 중에 한 명이 임시위원장이 되고 그럼 14명이 이제 표결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 지침에는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 이제 하다가 동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7대 7이 된다 그러면 7대 7. 결론을 못 내는 거죠. 지침에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현안위원회에서 1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일단 정해져 있는데요. 동수일 경우에는 글쎄요. 그 심의 결과도 비공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 많이 고민이 될 텐데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어떤 부분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제가 만약 위원이라면 별로 고민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예, 왜 그렇습니까?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게 너무 명확한 사건이에요. 이번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 판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관이 해야겠죠. 예. 그럼 그렇다면 검사 기소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무슨 명분으로 심의위원들이 막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 양도 방대하고 양도 많고요. 다만 제 생각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단 삼성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요청을 한 거 보면 당시 검찰의 혐의 소명이 안 됐다 이렇게 삼성을 주장을 하고 일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 전문가들로서는 굉장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기소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기소를 하지 않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쉽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반대인데요. 그걸 고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고민을 엄청 할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여기 지금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검사가 아니고요. 그게 예를 들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여러분들인데 그래도 이분들은 조금 이제 이 검찰은 사실은 지금 삼성 잡기에 강박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그냥 이연을 끌고도 계속 물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이건 사실은 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건데
더군다나 아마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야, 그 발단 자체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시작돼 이거 왔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게 정치 사건이고 반면에 삼성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에서 가지는 그런 위상이나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보면 이게 삼성의 가장 어떻게 보면 경영 리스크가 가장 큰 거 아니겠습니까? 원화 리스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고민 안 할 수가 없고 또 제가 볼 때는 그때 영장 전담 판사가 말했던 그 사실관계라는 이런 부분도 해석하기 나름이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건 검찰 측의 주장일 뿐이고 삼성 변호사들의 또 이야기도 그건 그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글쎄 뭐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예. 기초적 사실관계란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고 바이오젠과 합작해서 설립을 했죠. 바이오젠은 콜옵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었죠. 이걸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팩트거든요. 이 사실관계. 이건 충분히 소명됐다. 그럼 왜 알리지 않았는가? 그 구체적인 내용. 이걸 왜 알리지 않았는가? 나중에 이것이 부채 1조 8천억 원으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물론 교수님 말씀대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계상하지 않은 사실 그 자체는 명백한 팩트인 거죠. 왜 안 했을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사실관계라고 하는 게 해석하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사실관계는 해석의 여지가 아닌 거죠. 그 사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렇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거니까 사실은 삼성의 변호사들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 현직 검사들보다 뭐 이렇게 뒤지지 않는 아주 실력자들인데 이 양반들 이야기는 뭐냐 그런다라면 그 해석 자체가 검찰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결국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약간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검사는 아니지만 좀 일반 상식에 의거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게 다 삼성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검찰 수사위원회 해가지고 해달라 그러겠습니까?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네. 보여주시는 게 바로 아주 잘못된 상식이신데요.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미국의 대배심 제도. 네. 한마디로 대배심 제도 검사가 공권력을 남용하냐 안 하냐를 견제하는 제도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나 김종중 최지성 씨가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이거는 재판을 받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재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받게 할 거냐 말 거냐 받게 하도록 하는 것이 공권력 남용이냐 아니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지금 수사심의위원회는 공권력 남용이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는 이건 재판을 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 재판이 아니잖아요. 제 말이 그 그러니까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 그리고 아까 어떻게 보면 배심은 그거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성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역할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 일환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논란거리거나 중대한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 자체로 보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결정이 검찰총장의 결정을 구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강요성은 없다는 없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절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심사위원회에서 기소합시다 하라도 기소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최종적으로 모든 게 검찰총장 권한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여기 왜 이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냐 그런 말이죠. 이런 문제예요. 결국 검찰이든 이 정권이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년 가까이 막 수사를 했는데 뭐 증거는 안 나오고 그다음 그 와중에 이재용 뭐 부회장 경우는 하여튼 필요할 때마다 불러요. 너 당신 나쁜 사람이야 해놓고 야 일자리가 없으니까 삼성 좀 투자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인도에 내가 가는데 인도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자기 지금 죄인 취급 당하는데 사실은 필요에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류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된다는 거죠. 이 문제 자체를 어떻게 볼 거냐. 이건 순수하게 이게 법률적인 문제라 그런다면 검찰총장한테 그거를 주가지고 검찰총장이 받으나 그건 아니죠. 진짜로 완전히 이제 법적인 문제란다라면. 글쎄요, 저는 좀 많이 생각이 그래서 다른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이중적인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면 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 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특히 기업의 중대한 기업의 문제라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렇지 않다란다라면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가 결론 날 때까지는 바깥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검찰개혁의 요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위원회에서
오늘 아마 변호사와 이제 검찰이 경론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겠습니다. 제가 만일 이제 삼성 변호사라는 다음 이제 분명히 그 얘기 할 것 같아요. 왜? 이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 가지고 그 위원들의 어떤 상식에 호소하는 거로 보이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식으로 봐가지고 이게 뭔가를 들어가지고 이 형평성의 어떤 문제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되죠. 예를 들어 저는 그 상식이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조금만 하나만 아니요, 더 재벌 해볼까요? 총수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렀던 혐의가 있으면 재판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 우리나라 경제 필요하다고 불러놓고서 왜 지금은 재판 받으라고 하냐? 전혀 별개의 얘기죠. 이재용 부회장을 뭐 외국에 나왔는데 데리고 간다. 너 좀 일자리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예,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지만 기업 자체적으로 기업 경영 비즈니스 활동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내가 여기다 투자해야겠다. 이건 비즈니스예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냐 안 하냐? 그건 어너더 이슈입니다. 이거를 계속 혼동하고 이 처벌이 처벌하지 안 돼. 왜?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죄인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아 근데 아니, 대법원에서 들어보세요. 이미 유죄 판결이 이재용 나왔습니다. 회장은 이재용 그, 부회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죄인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필요할 때는 다 불러. 근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법률가들은 다른 이야기일 거야. 근데 일반 사람들 볼 때 좀 이상하잖아 이거. 아까 저 잠깐 그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건은 아니죠. 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말씀하- 대법원 문제가 되는 것은 국정농단 관련 국정농단 사건에서 별개의 86억 원의 문제이죠. 삼성전자 돈 86억 원 회사 돈을 횡령하여 그 돈을 말을 뇌물로 샀다는 거 제공했다. 아닙니까? 네, 이것은 네. 뭐 대법원에서 이미 그렇죠. 유죄 지금- 취지로 확정된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합병이 그렇습니다. 좀 문제가 합병 있느냐 문제인 없느냐 거예요. 이런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합병 문제에서 가장 이제 쟁점이 이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자기가 합병하려고 이 주가 가지고 장난쳤네 요거거든요. 그리고 지시하고 막 했지. 근데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증거를.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본다라면 삼성 이야기가 맞죠. 주가 조작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가 관리는 한다. 왜?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되고 때로는 경영권을 우리가 방어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도 제가 볼 때는 수사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야 저게 조작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조정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정상적인 경영활동 중 일환으로 봐야 되나?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상식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만일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조작을 하고 뒤에서 조정하고 아주 나쁜 짓을 했다 그런다라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왔어야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지금 거의 1년 한 지금 2년 가까이 이제 끌고 2년, 있거든요. 1년 8개월 그렇지 이상 않습니까? 지금 되고 예. 그러면 있습니다. 그 증거가 따지 안 나왔다 그런다라면 사실은 지금 현 시점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무죄인 거예요.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거든. 근데 이걸 예를 들어가지고 피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삼성의 뭐 이재용 회장은 뭐 어떻게 보면 범법자인 양 이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 부분에 교수님께서 있어가지고 계속 무죄 추정 원칙 말씀하시는데 지금 당연히 이재용 아니, 부회장에게 요것만 무죄 맞아 추정의 원칙 말씀드리고요. 적용돼야 되고요. 저는 무죄 추정 원칙 끝까지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재판 과정인 거죠. 지금 검찰 수사위원회는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하는 거냐 안 하냐 딱 이거예요. 아니 근데요, 예. 김 자, 변호사님. 그럼 몇 가지 사실만 더 피사실 말씀드릴게요. 공표 문제는 왜 다르지 삼성물산 않습니까? 주가 회사가 자기 회사 주가 관리한다? 좋습니다. 어느 정도 경영 필요성 있다? 인정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자 2015년 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상 그 평균 종가 3개월치를 따지거든요. 이 시기에 삼성물산 주가만 다른 건설사 다 오르는데 삼성물산 주가만 낮았어요. 그리고 공시를 안 합니다. 삼성물산의 2014년 해외 매출액이 8조 원이었어요. 그중에 2조 원짜리 카타르 화력 복합 발전소 2조 원, 25%죠. 해외 수주에. 25% 이거를 공시를 일부러 안 합니다. 왜 안 했을까요? 이건 팩트예요. 공시 안 한 거는 팩트예요. 그런데 왜 공시를 안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있죠. 이것을 어디다 다투냐? 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겁니다. 예. 여기서 말씀하신 상식 적용될 거죠. 네. 그럼 이건 법관이 판단하는 문제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수사위원회가 판단할 게 아니다. 아니 그거는 그 다음 얘기. 오늘 지금 우리 수사심의위원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그 문제를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보면 지금 신병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저거 왜 저안 하지? 이상하죠. 예, 예, 이제 이상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결론이 명확해 아니, 건 아니죠. 아니고 네, 아니기 일단 때문에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는 2년여 가까이 계속되는 동안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또 기소가 됐잖아요. 그때는 네, 그렇죠.
부당 합병이라기보다는 증거 인멸이었기 때문에 그 그렇습니다. 부분은 이제 결론은 안 나죠. 그런 의혹과 수사가 되는 거죠. 지금 이미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요 임직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증거인멸죄가 유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인정됐습니다. 증거 인멸이지 부당한 합병을 비율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걸 했느냐 여부는 또 다른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한번 판단을 상식적으로 생각을 남겨둬야 해보죠. 돼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면 왜 공장 바닥에 노트가 그러니까 그 김 변호사님 심정이 왜 증거를 되니까요. 인멸했습니까? 저도 그 심정에 대해 가지고는 이결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결국은 심정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빼도 박도 못한 합리적인 모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논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글쎄요. 아니, 그 아니, 교수님께서 검사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지 저도 제가 모르는데 혹시 심사위원들 아시는 게 말하는 있는지요? 거죠.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예. 아마 이제 고민스러울 거예요. 이 검찰은 이거 명확하게 말이죠. 이렇습니다. 그러는데 또 삼성 변호사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보게 되면 그래 저게 뭐가 좀 문제는 있어는 보이는데 그러나 저걸 가지고 우리가 뭐 확신을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상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수사심의 법치주의예요. 위원회에 뭐 일반 이제 보통의 시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방금 교수님 표현대로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라고 한다면은 기소로 의결을 하는 게 맞겠죠.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불기소야. 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 힘들어져. 이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사회의 상식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건 제가 본 심사위원들 상식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제 문제나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다 놓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자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무슨 경제사범도 아니고 줄기를 따져봤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부터 해가지고 막 내려오는 거야.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런다면 뭐 피의사실 공포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아주 이재용 회장은 완전히 망신을 주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냥 뜰뜰하게 막 만들고 말이죠. 근데 이런 류 문제가 막 섞여가지고요. 삼성이 이게 사실 정치 문제 이제,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예, 최근에 뭐 이례적으로 뭐 호소문도 내놓고 또 대국민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게 뭐 좀 여론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삼성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막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 변호사님 저랑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수는 그래도 지난 여론조사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다수는 그래도 이 삼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다. 저는 왜 그게 동일하냐 그러면 사실은 그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정권에 뭐 이 사람이 막 하라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다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정치적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면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뭘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 정상 참작이랄까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런다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제조업이 다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반도체 하나만 이제 빛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가면 어떡하냐는 이런 부분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마 생각일 거고 그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게 되면 대략 이 삼성 이게 돼가지고는 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8%로 찬성보다 높게 나왔거든요. 반대가 많죠, 이런 지금.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별로 구속은요. 구속 사유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주 우려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죠.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봤기 때문에 지금 기각이 된 것 같고요. 그것일 뿐이지 뭐 구속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수사심의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예상대로 이제 저녁 좀 나온다면 만약 이제 기소를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기소하지 않은 불기소가 좋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소하는 게 좋겠다 된다면 이제 사건이 진행이 되지만 기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 만약에 불기소로 의견이 모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검찰총장 마음이에요. 불기소 의견이 올라와도 네. 검찰총장이 그치 기소해 그러면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는 좀 부담이 말 많이 그대로 안 될까요? 만약에 부담되죠. 이거는 예. 사실은 검찰개혁 일환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불기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까지 검찰의 어떤 입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뭐 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글쎄요 흔쾌히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저는 기소한다면 별 논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불기소로 의견을 만약에 모았다. 예를 들면 검찰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거 뭐 당연히 기소합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검사는 자기가 했던 말 뒤집는 걸 검사는 자기가 했던 말을 뒤집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예. 이미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마당에 기소할 거라고는 기소는 99.9% 정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외부 우리가- 의견을 좀 수용하기 위해서 예. 자기들이 만든 그렇죠. 제도에서 이렇게 건의를 받았는데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뭐 주저하지 않고 기소를 한다. 주저없이 할 겁니다. 그래요? 앞서 예, 우리 열렸던 심의위원회 전리를 봤을 때 네. 한 번도 이제 그런 적 이 없죠. 의견을 거슬러서 갔던 적이 없었잖아요. 모든 의견이 네. 기소 의견이었기 때문이겠죠. 불기소 의견이 혹시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 그래서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검찰에서 지금까지 한 그 수사심의의 결과는 검찰에 자기들이 수사심의를 올린 게 많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피의자가 올린 건 아마 네. 이 건이 처음일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재용 회장 경우는 정말 굉장히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찰만 하기는 뭐하다. 일반 사람들한테 좀 한번 좀 의견을 물어보고 좀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이런 건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 심사위원회에서 의견 나온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아마 심사숙고해야 될 겁니다. 만일 그거를 무시하고 한다고 했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뭐 이재용 회장 삼성은 잡은지 모르지만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개혁으로 내세웠고 그리고 사실은 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논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하는 거를 검찰이 내팽개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고민해야 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검찰도 완전 삼성 잡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뭐 아마 기소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일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 언론에서 뭐라 그럴까요? 해외 근데 이제 언론에서. 검찰이 삼성 잡으려고 혈안이 됐다. 저는 그 의견은 정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삼성을 왜 잡습니까? 삼성 피해자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삼성이에요. 그렇잖아요. 외부 주가가 조작돼서 사회적 신뢰를 잃은 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고 부당한 합병 비율로 피해를 입은 것도 삼성물산입니다. 그걸 누가 했을까요? 가해자가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이 사건은 회사가 피해자인 사건입니다. 오히려 검사는 누굴 대변해요?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공익을 대변해서 검사 기소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이상 시장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신뢰일 겁니다. 네.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신뢰가 있어야지 서로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올곧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지금 외부 감사가 흔들렸어요. 자본시장 시가가 조성됐어요. 이게 이 신뢰를 침해한 사람은 누굽니까?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검사의 의견인 것이고 맞습니다. 이것을 위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삼성인 거예요. 아니, 더 이상 삼성이 검사 지배 의견은- 총수, 검사 그 의견은 재벌 총수의 그런데요. 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만 복무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는 검사가 예, 오히려 알겠습니다. 삼성을 보호하는 방법이다. 예, 저는 이제 그 알겠습니다. 부분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 바이오라고 하는 게 이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하는데 사실 이재용 회장 경우는 삼성의 미래로 해가지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재용 회장과 삼성이 서로 한쪽이 가해자고 피해자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기본적으로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바이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지고 지금 뭐 시비가 붙는 게 야, 그 뒤에 조작하고 뭐 관여했지 한 요 부분은 밝혀져야 될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좀 강박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자꾸 저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어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진행을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하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한 걸 굉장히 비즈니스하고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귀하게 그리고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만든 회사, 많은 인력도 창출, 부가치도 창출하겠죠. 그럼 이 회사를 피해자, 잘 가해자 보호해야죠. 말이 성립이 안 그런데 되는 왜 거예요. 바이오젠이 갖고 있는 콜옵션 약정은 왜 누락했는가? 아니, 그러니까 김 변호사님, 그리고 아까 갑자기 피해자, 가해자로 2015년 회계 말하니까 기준을 제가 왜 변경했는가?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과 삼성이 왜 피해자 가해자의 관계죠? 이재용 부회장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 논란은 어떻게 여기서 그러면 정리를 안 하도록 되겠죠. 하고 예. 지금 오늘 심의 결과를 이제 삼성 측에서 초긴장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삼성 관련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다 지금 유동성 장세가 돼가지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삼성 주가 특별히 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삼성 주가 경우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동학 개미들이 지금 다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2.7% 오른 것으로 화면에 나옵니다. 지금 동학 개미 입장에서는요. 지금 가장 믿을 만한 게 삼성이야. 삼성전자야. 그래서 일단 이게 설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만일 이 삼성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제가 동학개미들 난리가 날 겁니다. 왜? 동학개미의 필수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근데 이 삼성전자 경우는 아마 대부분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지금 수사심사위원회인가요? 네, 이 소식을 들으면 수사심의위원회. 아마 주가 볼 거야. 주가 어떻게 보고 있지? 아, 우리가 이게 판단이 시장 친화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를 고려한 이런 거를 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들이 바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미 선례가 있습니다. 2016년대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죠.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17년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렸죠. 저는 뭐 그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크게 관계없이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자, 어쨌든 동학개미들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크게 관심 갖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오히려 모르죠.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이상 재벌 총수 일가에게 휘둘리는 지배구조가 아니다. 삼성그룹,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보다 투명하게 경영 활동을 해서 사회적 신뢰를,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오를 겁니다. 오히려 이 수사심의위원회나 향후 재판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삼성그룹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는데 그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이런 똑같은 우리 김 변호사님 주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 별로 영향이 없었던 것 같고 실제로 들어가지고 반도체 경우가 우리나라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세계에서 탑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계속 투자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이재용 회장이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장에 뭐 주가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이제 커진다.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게요. 쉽게 말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전쟁에서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심각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배구조 문제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하다면 이제 그 지배구조의 선택은 이사회, 기업들에 그렇죠. 좀 이제 맡기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어떻습니까? 하는 거죠. 이사회가 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이 지배구조 개선 문제 가지고 많이 이게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투명한 많이 걸러졌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대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의 웬만한 기업들도 지금 이 정도 지배구조 못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 뭐 상법들이 보게 되면요, 이게 다른 나라는 아직 도입도 안 하는데 우리 도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게 기대도 많이 올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좀 맑으면 좋죠. 근데 그 대신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가 경영 리스크가 나타나가지고 특히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초격차를 두고 하는 경쟁입니다. 일종의 반도체는 전쟁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거기서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이 밀리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뭘까요? 야, 이거 이때다 이때. 왜? 중국은 지금 반도체에 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칫하게 되면 리스크가 크게 올 수가 있다. 저는 이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영 리스크 문제가 지금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이라는 정말 수많은 임직원들께서 정말 좋은 반도체 만들고 더 개발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실 거예요. 그 노력, 피와 땀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그것이 시장에서 좋은 성과로 발현하기를 우리 모든 국민이 아마 바랄 겁니다. 예.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로 처벌받는 것이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 자체가 바로 삼성의 리스크인 거죠. 이건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참에. 또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재용 회장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머릿속에는 야, 오나가 있으면 말이야. 이게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게 이제 오나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중대한 결정 내리고요. 굉장히 좀 대담한 거 할 때는 그 오나가 있는 게 많이 도움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요, 오너 경영을 부정하는 게 제가 볼 전혀 때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김 변호사 말씀은 뭐냐면 삼성 임직원 막 이야기하는데 삼성 임직원 역할이 굉장히 큰 거 맞아요. 그리고 문제는 정말 대형 투자를 했을 때 회사의 운명을 거는 이런 투자를 할 때는 결국은 오너가 자기 결심해야 됩니다. 오너가 없는 회사들은요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왜 일본이 우리한테 반도체에 왜 밀렸을까요? 일본이 반도체 우리가 훨씬 잘 나갔죠. 일본이 우리한테 역전돼가지고 지금 도저히 못 따라온 이유가 일본은 그런 대단한 투자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도 책임을 못 지는 거야. 그러나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뭐 문제는 있지만 또 장점은 뭐냐라면 내가 대담한 결정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은 존중해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탁 짜진 거예요. 야, 뭐 언어 없이도 잘할 수 있는데 뭐 언어했다고 큰 문제가 돼. 그런 견해는 전혀 아니라고요.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토론해야 될 것 그러시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시간 좀 관계상 그렇게 하시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교수, 김종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족합니다. 고맙습니다.